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이노베이션 첫 번째 소식은 뉴스 브리핑 코너입니다. 이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죠. 닥터가 아니고 의사 일정 오늘 합의했습니까? 9월 정기국회죠? 네, 맞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일부터 이틀간 열리고요. 4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대정부 질문은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데 대정부 질문에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의 여야 의원이 배정돼 실시됩니다. 26일에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다만 22대 국회 개원식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예.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식과 개원식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제 정기국회 일정은 합의했습니다만 여야 대표회담이 지금 일단 연기된 상태인데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네, 제 생각에 이번 주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실무 회담에서 뭔가 이게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진흥회라 그러죠. 방문진이라고 하는데 이사 네. 6명을 지난번에 선임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절차가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 그 네. 법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네, 발표한 거죠?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문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박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해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박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예. 어쨌든 MBC의 새 이사진들은 활동은 당장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군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이죠. 헤즈볼라가 이게 서로 대규모 공습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을 포착했다며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 표적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예.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부으면서 지난달 고위 지휘관이 암살된 데 대한 보복 개시를 선포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날 자국에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함정에 탑승 중이던 해군 한 명이 요격 미사일 파편에 맞아 사망하고 다른 군인 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양측의 공습은 오후가 되기 전 잦아들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교전이 더 광범위한 전쟁으로 번지는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가 일단 양측에서 관측된다고 전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는 항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네. 말이죠. 그게 이석구 기자 마음대로 되나요?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그 저희 기자들의 코너마다 음악이 깔리죠. 그 음악 가운데 가장 그 노래가 좋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슬기로운 여도 생활에 이현석 기자가 선정한 음악이 깔렸는데 이제 지금 식상하네요. 이현석 기자. 다른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추천 예, 추천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워낙 옛날 노래 좋아해가지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7080 노래도 괜찮아요? 들려주시면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거기서 예, 골라보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네. 빨리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이현석 기자?
네, 오늘은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소식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요. 네. 당초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을 했고 둘의 참석 여부가 주목을 모았는데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축구, 배드민턴 참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말이죠. 홍명보 감독은 오늘 축구 국가대표 명단까지 발표했습니다만 이제 네. 청문회 안 나왔다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 내용이 상당히 또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오전부터 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논란을 비롯해서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이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중심으로 해서 불거진 배드민턴 협회 논란 등까지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예. 축구는 뭐 저도 굉장한 팬입니다만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감독을 계속 이제 외국인들을 선임하다가 이번에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홍명보가 한국인이죠. 국적이 네. 한국이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근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혹시 홍명보 감독 관련한 무슨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쏟아졌고요. 네. 우선 감독 선발 기준이나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우선 또 한국 남자 축구가 이번 올림픽에 출전조차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가운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축구 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해서 감독을 선임하도록 했다라는 등의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관련해서 문체부가 이런 부분이 워낙에 지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감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7월 중순에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제 회의 시간에 9월 중에 이 감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예. 했고요. 법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이 됐을 때 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냐라는 질문도 나왔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유인촌 장관이 이런 선임 문제는 좀 더 정무적인 문제고 또 9월에 당장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지역 예선이 잡혀 있대요. 그래서 축협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식으로 좀 애둘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축구 국가대표 감독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라든지 무슨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의견을 잘 교환해가지고 네. 아주 이렇게 공정하게 아주 균형 잡힌 결론을 내려야 된다 하는데 이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인지 보이는 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선임됐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죠? 네. 자, 축구협회의 회장이 이제 정몽규 회장인데 네. 정주영 회장 형님의 아들인가 뭐 하여튼 조카잖아요. 네. 11년째 회장, 11년 넘게 회장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4선에 도전한다. 내년 1월이거든요. 그렇죠. 그 지적이 또 혹시 나왔습니까? 네, 물론 나왔고요. 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오갔는데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축협이 협회장을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승인을 하지 않을 거냐라고 유인촌 장관에게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이 올가을이 지나면 정몽규 회장 볼 수 없겠죠? 라는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렇게 되길 바란다. 라고 했지만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좀 애둘러 답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축구협회 회장을 4번 연속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헤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영 대한체육회 회장이 오늘 청문회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주로 이게 또 얘기가 됐습니까? 우선 이제 네. 파리올림픽이 시작부터 잡음이 꽤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막식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했던 부분을 비롯해서 이 양궁 단체전에서는 경기 관람 중에 이 큰 소리를 내면서 일명 민폐 응원단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이 올림픽 참관단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기흥 회장의 어떤 선수단 해단식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잠깐 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주당 의원 또 국민의힘 의원까지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우선 이기흥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 정도로 가름을 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 참관단에 네. 관련해서는 이 참관단에 비체육계 인사가 포함돼서 논란이 더욱 커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해온 관행이고 또 생활체육과 통합을 하면서 범위가 더욱 확대가 됐고 또 이제 비체육계 인사가 포함됐다고 했는데 각자 체육계에 지원하고 또 기여한 점들이 있어서 합당한 처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기흥 회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수협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든지 국제대회가 있으면은 몇 달 전부터 장어를 1년에 매달 300kg씩 줍니다. 선수들 특식으로. 조계종 같은 경우는 선수촌에 저희가 법당과 성당,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좀 활동이 미미한데 조계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심지어 전지훈련까지 보내줍니다. 네, 이기흥 회장의 말 들어보셨고요. 또 이제 매달 예측이 실제와 크게 빗나간 점에 대해서 또 질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구 의원의 질의였는데요. 예. 매달 숫자는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문 트레이너들이 각 선수들의 신체 상황을 평가하고 또 3년 동안 경기 실적에 대한 평가를 도입해서 또 운동 생리학에 대한 평가도 해서 매달 개수를 예상한다라는 게 전체적인 과정인데 이 과정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걸 틀려서 되겠냐라고 질책을 한 겁니다. 예. 이기흥 회장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숫자를 줄일 수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축구협회라든지 배드민턴 협회, 대한체육회 이런 체육계 여러 논란에 대해서 문체부 입장 간단히 좀 정리해 네. 주시죠.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 또 체육의 정치 조직화의 탓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요, 이 유인촌 장관이 이제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재차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선 스포츠와 지도자를 위한 체육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대표 선발과 훈련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다면 충분히 이제 이걸 전면 개혁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이기흥 회장도 이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버리기 위해선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이제 음악 경연대회 나가는 분들에게 예산 지원이 되냐? 아니다. 유독 스포츠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는 건 바로 국민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큼 체육 정책 전반을 잘 정리를 해서 선수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국민들의 어떤 만족감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알겠습니다. 마련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홍진호 기자와 함께 견지동 45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옷이 오늘 정말 예. 파격적이네요. 예, 견지동에서는 볼 수 없는 옷이죠. 아, 예, 그렇죠. 예. 예. 견지동과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예. 고우 스님, 우리 가나선 선지식 예. 스님께서 원정에 드신 지도 열반 3주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책이 나와가지고 추모 예.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이제 저도 이제 원적 소식을 듣고서 뭐 많은 분들이 황망했는데 저도 정말 오래전에 이제 고우 스님을 한번 뵙고 뭐 그 이후에는 사실 뵐 기회가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전에는 조계종에서 뭐 안거 해젤이나 이렇게 되면은 뭐 교계 불교 기자들 또 일간지 기자들하고 함께 선지식을 찾아뵙고 약간 이런 선빵을 공개하고 선빵을 공개하고 예, 뭐 이런 게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시잖아요. 이 책의 저자인 박희승 교수가 그 전에 이제 조계종 기획실에 근무했고 예, 그때 맞아요. 이제 고우 스님을 처음 뵀는데 정말 오래 전에 뵀는데 뭐 그때 정말 밤늦게까지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거기에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던 게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고우 스님은 뭐 조계종 원로위원도 하시고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수자 스님들의 고향과도 같은 문경 봉암사 재검에 예, 앞장을 서셨고요. 전국선언 수자의 창립에도 또 일조를 하셨습니다. 수자이지만 교리에 이제 정말 밝으셨고 이제 뭐 가나선을 알리기 위해서라면은 정말 전국 어디든지 가서 대중 법문하고 뭐 강연을 하셨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입적 당일에 이제 조계종 문경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선원장 이제 각산 스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고우 스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각산 스님이 정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식이다 이러면서 특히 이제 고우 스님은 도노 그러니까 네. 누구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후학들에게 널리 알렸다. 그러면서 이 고우 스님이 가진 이 도노라는 측면이 여실히 들어간 게 2011년도에 미얀마에서 파옥사에도 파옥 스님이 왔을 적에 고우 스님과 같이 대담도 하고 이제 법거량을 네.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고우스님 같은 경우는 가나선이 이제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라고 자신했지만 뭐 윗바사나에 대해서도 편견이 없고 수행법은 다 동등하다고 여기셨거든요. 이제 네. 그때 이제 법거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우스님의 도노에 대한 그런 측면과 또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때 이제 전화 인터뷰를 좀 길게 했는데 그중 네. 일부분 정말 짧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깨침으로 가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돈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드러난 것이 11년도에 그 미얀마의 부파불교의 한 대가이신 파욱 사이도가 들어오셨을 때 예, 예. 잘 들어봤습니다. 이 고우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깨달은 이르기까지 점진적 수행 단계를 거친다. 예. 또 뭐 단박에 깨닫는다. 뭐 여러 가지 예, 이제 예. 점수 도노 돈수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에서도 언급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는 예.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한번 설명 좀 예. 해주세요. 예. 그 뭐 도노 돈수는 뭐 말 그대로 깨달았으면 뭐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도노 점수는 깨달았어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달마대사가 초조로서 이제 선이 이제 생겨나고 뭐 1조 3조 뭐 5조 홍인 이제 6조 해능대사한테 넘어가면서 이제 선이 뭐 남종선이 뭐 보통 도노선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선이 중국 전역에 이제 퍼졌는데 뭐 6조 해능대사가 수행했던 산이 이제 조계산이라서 그게 또 우리나라의 조계종이 예. 됐었잖아요. 근데 6조 해능대사는 사실 글을 잘 모르셨죠. 근데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그러면서 누구나 그러니까는 뭐 꼭 문자를 몰라도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이었고 그게 바로 이제 사실 도노돈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보조국사 진우스님을 조계종의 중천조라고 하잖아요. 중천조라고 중천조. 그러죠? 중창조가 아니고 중천조. 예, 중천조. 예, 중천조라고 하는데 송광사에서 보조국사 진우스님이 정해쌍수를 뭐 주창하셨죠. 그러니까 선정과 그다음에 지혜는 지혜. 뭐 같이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깨닫고 난 이후에도 뭐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죠. 이제 그 중천조라고 이제 보조국사 스님을 하는 이렇게 뭐 조계종 홈페이지에도 중천조라고 이제 명시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은 그 동안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종과 선종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좀 나눠져 있었는데 보조국사 스님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 성교일치가 되고 지금 한국불교의 통불교적인 면모로 전환된 게 사실은 보조국사 스님의 도노 점수이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은 도노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돈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근데 도노 돈수나 도노 점수나 다 장단점이 있지만 또 도노 점수에서 도노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상고보리 하하 중생이 불교의 그 어떻게 목적이잖아요. 깨달음이고 핵심, 점수는 어떻게 보면은 하와 중생이란 측면이 있고 대신에 도노 돈수의 가장 강력한 점은 누구나 부처고 깨달을 수 있다. 강력하게 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예. 고우 스님이 생전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성철 스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따졌다면서요? 예,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오늘 예. 시간이 적어서 시간이 적어서. 고우 스님의 말씀 끝으로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장에 나오는 그 도인이 60 몇 분인데 그 전부 제가자들이에요. 스님 2분 놔두고 전부 제가자들이에요. 할 수 있어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홍진호 기자와 하면 시간이 항상 짧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의 사실 핵심은 예. 고우 스님이 성철 스님을 만나서 원래 이제 젊은 시절에 도노 점수였고 예. 뭐 만나가지고 따지셨거든요. 스님 왜 맞습니다. 도노 점수가 맞지 않습니까 했는데 성철 스님은 획 돌아서가지고 그냥 누워버리셨는데 후에 이제 고우 스님이 뭐 선문정로나 육조단경을 보면서 아 결국은 도노 돈수구나 이렇게 하면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책을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네, 홍진호 기자였습니다. 예.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청학동 김봉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경정 공부 모임 문사습업회 30주년이죠, 올해. 그렇습니다. 예. 1988년에 예.
그 여여 김태영 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전 읽기 모임이 시작이 됐고요. 그것을 모토로 해서 94년에 문사수 법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법회 운동은 36년 그리고 대중법회는 30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30년 대중법회. 문사수라고가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 불교의 3해 그러면 문해, 사해, 수해, 문사수 세 가지 지혜인데 이 문사수 법회에서는요. 문해는 부처님 법문을 듣는 지혜, 예. 사해는 내 삶의 법문을 비추어 보는 지혜, 그리고 수해는 법문에 맞게 내 삶을 변화해 나가는 수정. 그렇죠. 그 수정한다는 뜻이. 예. 노력하는 지혜, 노력, 예. 변화해 가는 지혜. 이 3해 실천을 기초로 해서 나의 참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임을 확인하고 실천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에 이제 중앙전법원이 있고 대전의 전법원 예. 그리고 담양의 수행도량 예. 정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야, 30년 동안 활발하게 법회를 유지했다. 이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법회를 한 번도 쉬지 않을 정도로 법회를 중시하는데요. 일요 정기 법회 그리고 매주 또 경전 학당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변변한 법당이 없어서 그 옥탑방이라든가 뭐 액세서리 공장 이런 데를 빌려서 모임을 가졌고 이제 문사수 법회를 하면서는 또 오피스텔 임대해서 법회를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회원들의 이 동참으로 해서 중앙전법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회주 한탑 스님 예. 제가자로서 이제 출가를 했던 한탑 스님의 지도가 큰 힘이 됐고요. 올해 열반 2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이죠. 정진원이 있는 이 담양 정도사에서 문사수 법회 30주년 기념 행사 더불어서 한탑 스님 2주기 추모 법회 가지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도 법회를 한 번도 쉬지 않았다. 참 대단한데 문사수 법회 30주년의 의미가 상당히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도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법회가 수행과 전법의 중심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이 독특한 이 법회관이 있습니다. 법회가 뭐냐? 내가 법회에 참석해서 내가 듣는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 경전의 맨 첫머리에 시작되는 말이 그 여샤문 있잖아요. 예. 그 어떻게 해석하죠? 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게 여시하문이죠. 근데 그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예, 여여 법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교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여시아문의 종교다. 항상 듣는 겁니다. 듣는다 하는 것은 이 귀로 듣는 들을 청자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무엇에 의해서 공급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공급되는 것을 법문으로 봤을 때 법문을 이와 같이 듣고 있을 때 나는 깨어나는 사람, 부처로 산다는 거예요. 예, 독특한 법회관이네요. 바로 그것이 문사수 법회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법회를 하는지 다시 한번 여여 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법회 운동을 할까? 왜 법회를 이렇게 빼놓지 않고 3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부처님 모시기 운동이다. 그때마다 부처님이 오셔서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더라. 그것을 우리는 법회라고 부른 겁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 문사수 법회는 경전을 신앙하는 법회라고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예. 이 경전으로 예. 또 경전의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모시게 되는 거죠. 예.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전으로 경전의 말씀으로 부처님이 와 계신다. 지금 살아계신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경전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전의 뭐 어떤 특정 구절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예, 문사수에서 이제 수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 법회에서는 물론이고 생활 속 어디서도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열심히 합니다. 예. 여기도 또 독특한 연불관이 있는데요. 연불을 한다 할 때 누가 하죠? 보통은 예.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하죠. 자기가. 근데 그게 예, 아니라는 예. 거예요. 예. 예, 연불은 하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거예요. 예.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불은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는 입장을 설명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나를 향해 연불하고 계시다.
어떻게?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이 나무 아미타불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논리적 비약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가 나무 아미타불하는 게 아니라 나무 아미타불이 나무 아미타불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염불은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되새기게 되는데, 자 그럼 문사수법회 미래 비전은 어떻습니까? 예, 현대 사회에서 이 다양한 방편을 활용해야 한다 하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예, 하지만은 그 류진 스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이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수단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이 또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문화청학동 김봉래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이지영 캐스터가 날씨 전하겠습니다. 네, 더위가 조금 덜해진 느낌이긴 하지만 아직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에도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곳곳으로 산발적으로 소낙성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내일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 밤 사이 5에서 60mm 안팎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가 예상되고요. 강릉은 29도에 그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6도, 습도는 63%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